네, 한바탕 조정을 겪나 싶던 시장이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날카로운 해설이 필요할 땐 이분이 제격입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 세계 증시에 미국 이제 금리 이슈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왜 유독 우리 증시만 이렇게 변동성이 컸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에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낙폭이 좀 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아무래도 반도체와 바이오 관세에 대해서 좀 타격을 많이 입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와 환율의 방향성이 지금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 금리가 지금 5월부터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제 한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화인데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나온 것도 보면 이제 한국은행 총장뿐만 아니라 부총장까지도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는 시선은 부동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특히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국의 금리는 동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아나운스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난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국채에 대해서 국채 선물을 외국인이 10조가량 순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달까지 외국인이 순매수한 볼륨이 한 6조 정도인데요. 네. 한 4일 간격 동안에 10조를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상승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달러를 많이 원하고 결국에는 원화로 환전을 해가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금리가 낮고, 결국 외국인도 보는 거는 한국 금리 인하를 못하네, 아직도 한국 경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나, 이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9월에 좀 20일까지 나오던 수출 실적에서 조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업 일수가 좀 많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자체는 6% 상승을 했는데 일평균을 보면 10% 감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 품목들을 봤을 때 반도체 빼고는 전부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미 영향이라고 한다면 사실 자동차가 가장 크고요. 자동차 그래 뭐 빠졌다고 이해를 해도 나머지 품목들은 왜 그렇냐를 좀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이 수출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의 낙폭도 좀 컸습니다. 수출 감소량이 컸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 경기의 수출의 감소에 좀 우려가 되는 시점 좀 맞물리면서 한국 경기에 대한 좀 관망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좀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을 생각을 했었을 때 금요일 날에 낙폭이 좀 과대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반등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1,410원대까지 갔다가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만에 1,400원대가 지금 깨질 다시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다시 우리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환율이 앞으로 방향성이 어디로 향한다고 해야 될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달러 강세를 유발하는 것일 텐데, 반면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셧다운 리스크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또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사실 페드의 파월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상승 방향성을 잡은 것 같고 고용은 하락 방향성을 잡은 것 같다. 그동안 사실 파월의 스탠스는 어렵다였거든요. 물가를 잡히는 듯 하다가 고용도 근데 좀 불안하다. 둘 중에 하나를 보겠다. 근데 앞으로는 고용을 보겠다 해서 아예 지난주의 스탠스는 방향성을 두 가지가 잡은 것 같다. 그럼 결국엔 어려운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순간이 왔다는 건 거죠. 물가가 잡힐지. 이렇게 보면 결국에 미국 금리를 인하할지 누구도 좀 단정지어서 예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들 주체들도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물가가, 소비자 물가는 잡히고 있는 모양인데 부동산이 안 잡히다 보니까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어려운 국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셧다운 리스크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이게 지표상으로는 덜 하다고 하나, 사실 저희가 둘러보면 지금 계속 빅테크에서 감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때문에 뒤에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고용의 둔화와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는 시점이라서 인하 사이클 안에 갈 거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그 금리 인하를 못하더라도 안정화 반응 방향으로 가기는 하겠으나 사실 지금처럼 뭐 한미과의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지연이 되는 모양새라고 하면 1,350원에서 1,400원까지 연내에는 그 정도의 좀 박스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을 그래도 좀 더 높게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되거든요. 지금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은 버핏 지수가요 217% 최고치라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 버핏 지수라는 게 그 나라의 이제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증시가 과열됐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네. 또한도 버핏 지수도 얘기하고 저희가 CAPE라는 지수, 슐러 지수를 또 얘기를 해요. 이 CAPE 지수가 뭐냐면 결국에는 한 10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해당 기업이 얼마나 PR이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원래 보통 저희가 PR은 1년, 전년도 영업만 보잖아요. 그래서 10년 평균 이 기업이 벌어들인 것 대비해서 얼마나 높았느냐를 보는 건데 이것 또한도 거의 닷컴버블 이후로 거의 최고로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 다만 저희도 고평가 과매수 구간이라는 건 염려는 하나 이런 것 같아요. 시장이 더 이상 좀 자산을 봤을 때 그러면 주식만 고평가야? 사실 금, 원자재도 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고요. 부동산도 가격이 높은 상황이고 모든 다양한 에셋들이 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주식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거에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주식으로 계속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다라는 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네.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3,500이잖아요. 한국만 봤을 때. 3,500에서 상방으로 뭐 연내에 4,000, 5,000을 뚫을 거다 이건 퀘스천이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계속 가는 첨단 산업들, 성장 산업들에서 좀 핵심이 되는 기업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수 전체보다는 좀 그런 핵심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선별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부터 뭐 미리 좀 투자 전략을 세워둬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사실 3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저희가 수출 지표가 좀 하락을 했다고 하나 분기 자체로 그리고 또 환율에 대한 수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뭐 연평균 한 3년에서 5년 데이터 평균 환율을 생각하면 1,200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4년부터 25년까지 1,300원에서 1,400원을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은 두드러질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게 유효함으로 3분기 실적도 수출주들은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시즌에는 영업이익이 수출기에서 괜찮을 거죠. 화장품, 뭐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조선 기자재가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았던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좀 다시 돌아볼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항상 사실 메인이 갈 것 같으면 기자재보다는 메인을 보자고 하고 반도체가 갈 것 같으면 소부장보다는 더 여력이 있는 반도체 투탑을 보자고 말씀드리는데요. 기자재는 뭐 업종별로, 뭐 기업별로 다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기대될 때는 그냥 메인 저희 조선 업종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 두나무가 시장에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가 어느 순간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이버 3거래일제 초강세고 두나무도 이제 장외 거래에서 엄청나게 핫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첫날 이 얘기가 나온 첫날은 네이버는 올라가고 두나무는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두나무 기업에 대해서 좀 보시면 비상장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 것 같아서 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두나무는 지금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점유율이 한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단위로도 4위 정도 하는 사이즈예요.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숫자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11조. 그래서 국내 한국 거래소의 주식 거래 대금이 10조에서 11조입니다. 거의 국내 주식 돌아가는 만큼 두나무 업비트에서 가상자산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익은 1조고요.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2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두나무를 갖자마자 1조 기업을 갖게 됩니다. 그럼 사실 그 숫자만 가도 굉장히 큰데 지금 네이버가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M&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항상 그게 악재였었어요. 가시적인 성과가 못 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나무와는 일단 바로 숫자적으로 반영되는 좀 가시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상반기에 기대했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논의를 했었던 게 유통망을 갖고 있고 페이가 갖고 있으면 되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이버가 그 페이와 유통망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고요. 그런데 코인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와 네이버가 만났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한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보여져서 예. 네이버의 아마 멀티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에서는 두나무에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두나무 관련주들에 막 투자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네. 기술 투자, 뭐 하나 투자증권 네네.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좀 적절하다고 네. 보세요? 네. 두나무가 근데 네이버와 두나무에서 아직 남은 한 가지 숙제는요. 이 주주들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두나무의 주주들이 한 3분의 2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머지 관련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는 그거는 또다시 좀 하락을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예. 그거보다는 네이버가 지금 모멘텀이 괜찮은 그 호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디즈니랑도 플랫폼 계약을 네이버 웹툰이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상반기 때부터 말씀드린 그 LMM 모델 국가대표 모델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네이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기네들의 자체 모델뿐만 아니라 글로벌 LLM 모델과의 협력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또 기대되는 좀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할 거면 네이버를 네이버를 해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의 관세 우려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10월 1일부터 의약품 관세 그리고 반도체 수입 관세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맞습니다. 관련주들이 더 충격을 받거나 하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요일 날 좀 충격 받았는데 안정화를 금방 찾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아직 명확하게 되기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말한 브랜드 바이오 의약품은 사실 뭐 예를 들어 노바틱스 이렇게 하면 노바틱스의 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은 제네릭 이나 API 뭐 이런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네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이거를 관세를 매겨버리면 사실 미국에서 처방전의 90% 이상이 제네릭 약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의약품 가격에도 굉장히 상승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 부담스러울 거고 결국에는 브랜드 바이오들에만 좀 국한적일 텐데 한국은 브랜드 바이오 그래서 하는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 우려가 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소위 말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지 공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염려가 덜한 것 같습니다. 다만 브랜드 바이오를 우리가 뭐 혹시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일랜드나 뭐 스위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미국의 브랜드 바이오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들이에요. 이 섹터에서의 바이오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표님하고는 1시간도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